인간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인격자로 불리는 사람에게도 마음 깊숙한 곳에는 질투심과 시기심과 차별심이 있습니다. 그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건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엄청나게 훌륭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버려진 강아지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버려진 강아지를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인간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이 사회의 규칙에 적응되어 있다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좀 더 부정적인 면으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나만큼은 훌륭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면으로 자신감을 갖기란 어지간히 강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인간이란 누구나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부정적으로 자신감을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도 대단한 인간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사랑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애증이라는 말처럼 사랑은 미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사고방식이지만 이 역시 사랑이란 책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애에는 여러 가지 장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물론 가끔은 상대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의 기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책망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초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유아적인 발상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이만큼 해주었는데 왜 당신은 몰라주느냐 하는 식이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좋아하니까 당신도 그만큼 좋아하라는 것은 사랑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규칙이 통하지 않는 것인데도 규칙이 통용되지 않는다고 초조해한다면 사랑의 감정보다 100배나 큰 미움을 갖게 됩니다. 질투라는 감정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질투도 본래 자신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만큼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고 생각되는 상대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나치게 요구하다 상대를 잃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랑 가운데는 물론 맞사랑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맞사랑도 위기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의 사랑이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좋아하고 있다는 마음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상대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두 사람의 마음이 꼭 들어맞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중간하게 사귀는 것이 행복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이별을 반복하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나면 괴롭지만 만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다는 것은 역시 상대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기보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내 반응이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이나 암시를 던져도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움직여야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이야말로 유일한 창조적 매개체입니다. 내가 바라는 쪽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항상 라고만 한다면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곧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이고 또 하나는 아니오입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유익하고 즐거운 일만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사랑은 당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점점 더 긍정적일수록 긍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삶에 밀려옵니다. 자기 사랑은 당신 삶을 바꿉니다.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면 당신은 그 힘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 자신에게 더 유용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때 당신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적이 되고 풍성해집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면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들, 말, 그리고 감정들은 모두 인정하는 방법들입니다. 긍정적인 기운은 어느 것이건 모두 인정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나 무언가에 대한 그 어떤 부정적인 기운,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은 모두 반감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상태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을 끌어당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이 나오는 곳은 바로 당신의 내면입니다. 당신 안에는 그렇게도 많은 사랑이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모든 부정성들로 가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외부에서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있었던 곳은 당신 내면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자신과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기운으로 사랑을 덮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사랑을 보지 못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책하는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오랜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추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자학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나는 긍정적이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부정적으로 자신을 괴롭힐 것인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결정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일까요? 당신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언제나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라고 속삭이며 자신을 부정성에 묶어둔 것입니다.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못마땅함이나 반감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건강해지는 것에, 당신이 원하는 인간관계를 갖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어디에서 인정하는 마음이 오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 어딘가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 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구한다는 건 엄청난 시간 낭비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서 사랑을 구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행복을 다른 누군가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들이 그저 당신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끊기만 하면 당신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행복이 자신에게 비롯되었다면 그것은 견고합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역시
당신 자신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원하는 주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느낌만으로 부모의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만약 자녀들을 돕고 싶다면 자신을 도우세요. 그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돕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힘들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도우면 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스스로를 돕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한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유롭도록 그들이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느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집착을 하는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놓아주기 시작한다면 자녀 양육은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면 아이들은 마치 어른인 양 행동할 것입니다. 이후 아이들은 그것에 분개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항적 기질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기질이 꾸준히 잘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키우는 일이 참으로 어렵게 됩니다. 자녀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조종하려 애쓰고 그들은 저항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길들여져 왔습니다. 우리는 그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길들이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들일 것이고 이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이들에게 가능성, 대안들을 보여주고 그들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과 함께하려 하고 반항하는 습관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붙잡고 있으면 바로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창조합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꽉 붙잡고 있을 때 당신은 마음속에 대부분의 시간을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화를 붙잡고 있는 것은 당신의 건강, 당신의 인간관계, 당신의 능력 그리고 당신의 행복 전체에 매우 해롭습니다.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마치 내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화가 있다면 화가 난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시하고 흘려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간디에서 히틀러까지 모든 인물이 될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부정적인 모습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인정하고 나면 노력으로 그것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삶이 가르쳐 주는 배움들을 통해 우리는 종종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역할들을 벗어던집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본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특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좋은 사람인 척하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순간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삶은 가식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진솔한 불평도 늘어놓을 줄 알아야만 진정한 자신이 되는 중간 지점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심에서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가진 역할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크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대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년에 이르러서야 자신들이 가정의 관리자에 불과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실 좋은 사람이지만 가족과는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내 삶에도 쫓기는 채 부모와 형제들을 항상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는 책임을 떠맡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했으며 식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직장 구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런 짐스러운 역할이 당신 자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그것을 놓아버립니다. 그때 당신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지만 더 이상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는 잘 풀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나 의견 충돌과 실망이 있게 마련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문제를 떠맡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버리지 못한다면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자신이 되었을 때 그동안 자기가 맡은 역할이 너무 무거웠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어서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자신이 그동안 다른 이들을 속여왔음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했으며 착하게 굴어서 다른 이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었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한 행동들의 근원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착하지 않다는 두려움, 천국에 못 갈 것이라는 두려움, 호감을 못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등등 결국은 보상을 받기 위해 그 역할을 이용한 것입니다. 나도 다른 이들과 아무 차이 없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임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 당신은 이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들 역시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중임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스스로가 더 강하다고 느끼기 위해 다른 이들을 약하게 대해왔습니다. 다른 이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기 자신의 문제를 회피해왔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어두운 면들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흑백은 차라리 구별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부정하는 것은 보통 회색 부분입니다. 좋은 사람 그리고 외톨이가 그림자에 가려진 회색 부분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모두 인정할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역할을 잃는 것이 슬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가까워지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본래의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늘 같은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신을 멋있게 보든 초라하게 보든 우리는 주변 상황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습관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사건들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자신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본래의 자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은 역할들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할과 상황들 밑에 진정한 우리 자신이 숨어 있습니다. 거짓된 모습에 대한 환상을 버릴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정해내리기 위해 타인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분이 나쁘면 우리 자신도 실망합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그런 방어를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완전하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진실해지려면, 또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려면 일상적인 일에서 그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입고 있는 옷에 이르기까지 기쁨을 주는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눈에 가치 있게 보이려고 일한다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에 자신이 얼마나 붙잡혀 사는지 알면 놀랄 것입니다. 가끔씩은 억누르고 있던 충동에 몸을 맡기고 이상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무엇을 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신이 누구인지, 또는 적어도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랑. 정에 내리기조차 매우 힘든 이것은 삶에서 유일하게 진실하고 오래 남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반대말이고 관계의 본질이며 행복의 근원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는 가장 깊은 부분이고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를 연결해주는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지식, 학벌, 권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행위 너머에 있습니다. 또한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환상과 꿈, 공허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은 진실의 근원입니다. 사랑이 가진 모든 힘과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어렵습니다. 평생 사랑을 찾아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사랑을 얻으면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까봐 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갖게 된 그림입니다. 가장 흔한 그림은 갑자기 누군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완벽하다고 느끼며 모든 것이 멋져 보이고 그 후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낭만적인 이상형입니다. 그러다가 현실의 삶에서 그렇게 낭만적이지 못한 상황들에 맞닥뜨릴 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크게 상처받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구 간의 사랑도 각자의 기대와 요구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기대와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현실의 사소한 갈등은 필연적으로 악몽을 만드는 씨앗이 되고 우리는 결국 사랑 없는 관계 속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낭만적인 환상에서 깨어나 어릴 적에 꿈꾸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냉정한 세상과 마주합니다. 이제 어른의 시선으로 사랑을 보면서 분명하고 현실적이고 씁쓸하게 사랑을 바라봅니다. 다행히도 진실한 사랑은 틀림없이 존재하고 우리가 꿈꾸는 사랑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방법으로는 그것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완벽한 동반자나 가장 좋은 친구를 찾으려는 꿈속에서는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무조건적인 사랑, 곧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자신에게 바쳐지는 사랑을 원합니다. 만일 운이 아주 좋다면 인생에서 몇 분 동안은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삶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대부분 매우 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우 중 하나는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들은 부모의 돈이나 지위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부모로서의 우리를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웃음이나 좋은 성적, 말을 잘 듣는 것에 대해 보상을 해줌으로써 결국 사랑의 조건을 다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많이, 조금만 더 오랫동안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면 지금과는 아주 다른 세상이 올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조건은 관계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런 조건들에서 벗어난다면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그 사랑이 되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감정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을 일일이 계산한다면 결코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며 언제나 손해본다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재는 행위 자체가 이 사랑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다툴 때면 당신은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스스로 마음을 닫고 사랑을 거두었기 때문에 당황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자신의 사랑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또는 그녀가 당신의 마음에 들면 어떻고 또 안 들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친구, 형제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 갇혀있던 내면의 힘이 해방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방의 마음도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